안녕하세요, 고객님. 해피해피 홈쇼핑 상담원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네, 그 오메가3 그거 하나 주문할게요. 아, 고객님. 2개 주문하시면 추가 3개월분 더 증정됩니다. 즉, 총 1년치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3개 하면 어떡해요? 더 주나요? 어머, 고객님. 눈썰미 있으시네요. 3개 구매하시면 무려 18개월분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추가 사은품으로 혈액순환 건강차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대박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 어머나, 그럼 무조건 해야지. 결제 빨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7세 백금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걸 후회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돈이 중요할 줄은요. 그때는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고, 체면 때문에 경조사비도 꼬박꼬박 냈고, 나한테도 가끔은 좋은 거 하나쯤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막상 나이 들어보니까 지금 손에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물가 오르는 건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동안 내가 벌어둔 돈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요? 예전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노후 준비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젊을 때부터 아껴야 한다. 그땐 그냥 잔소리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다 와닿아요. 제가 한때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성격도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경조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자식들한테도 듬뿍 베풀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기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연락을 피하는 거였어요. 자식들 결혼자금 대주고 손주들 용돈 주고 모임 챙기고 경조사 다니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노후에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덜컥 굳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 소비 습관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돈 정말 써도 되는 걸까? 이거 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자식을 돕는 게 정말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러다 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돈 씀씀이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후회했던 것들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돈 세는 걸 막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뭐 하나 변변히 써본 게 없네. 이제는 나도 좋은 거 하나쯤 사도 되지 않나? 저도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건 늘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라도 뭔가 하나쯤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백화점에 갔어요. 그날따라 수입 그릇 세트가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는 냄비도 반짝반짝, 후라이팬도 요즘 새로 나온 코팅이라는데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 나가요. 할인 행사도 지금밖에 없어요. 어머님, 오늘까지 할인인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구매하시면 원래 사은품 없는 건데 냄비 받침 세트도 한 개 더 챙겨드릴게요. 정말 이렇게 세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하나 사야겠네. 덜컥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요. 똑같은 냄비가 이미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쓴 채로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충동구매, 정말 나를 위한 소비일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충동 구매하는 품목이 생활용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쯤 있어도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다 보면 결국 집에 쌓이고 쌓여요.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어요. 하지만 쌓인 물건을 보니까 내가 이걸 언제 다 써보지? 이 돈이면 차라리 여행을 한 번 더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덜 복잡한 삶이 아닐까요? 제 지인 순자 언니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동네에 순자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 예전에는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모임도 꼬박꼬박 나가고 물건도 좋은 거 있으면 꼭 장만했죠. 금자야, 이거 봐. 이거 진짜 좋은 옷인데 80% 세일해서 샀어. 근데 언니, 저번에 산 것도 비슷한 자켓이었던 것 같은데. 안 입지 않았어. 맞아. 근데 이번 건 조금 다를 거야. 여기 봐, 소매가 이게 더 이쁘잖아.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순자 언니네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남편이 아프면서 수입이 줄었고 예전처럼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졌죠. 언니, 그동안 사둔 물건들 다 잘 쓰고 있어. 아휴, 쌓아놓기만 했지. 옷이랑 그릇들 너무 많아. 정작 필요한 건 병원비인데.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이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됐을까요? 1,000원 생활용품점 다들 많이 가시죠? 1,000원짜리라 싸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출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1,000원 할인점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이거 1,000원밖에 안 하네?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씩 집어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요. 1,000원, 2,000원씩 쓰는 건 부담이 없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지갑이 텅 비었길래 한 달 지출을 정리해 봤어요. 한 달 동안 1,000원 생활용품점에서만 1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1,000원짜리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샀는데 결국 쓸데없는 물건이 쌓이고 돈은 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아, 나 오늘 깜짝 놀랐잖아. 왜 그래? 한 달 동안 1,000원 생활용품점에서 쓴 돈이 10만 원이 넘었어. 뭐?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1,000원짜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모이니까 엄청 크더라. 가서 보면 이것도 쓸 것 같고 저것도 쓸 것 같고 1,000원밖에 안 하니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서 매번 몇만 원씩 쓰니 이렇게 큰 금액을 쓴지 몰랐었어. 그날 이후로 아무리 싸도 꼭 필요한 것만 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제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냥 마구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사기로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룰을 지킵니다. 사고 싶으면 하루 동안 고민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계속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삽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물건이 이미 있다면 안 삽니다. 있는 걸 먼저 쓰고 진짜 필요할 때만 새 걸 삽니다. 작은 노트에 목록별로 집에 있는 물건들,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힘들다면 서랍 안에 물건들을 자주 정리해서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정리하다가 고무장갑을 5개나 찾은 거 있죠. 어제 1,000원 용품점에서 고무장갑을 사왔는데 말이죠. 월 소비 예산을 정합니다. 한 달에 소비할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씁니다.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 결국 2번 사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싼 걸 여러 번 사느니 진짜 필요한 걸 제대로 사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래도 나한테도 좋은 거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나한테도 좋은 거 하나쯤 사야 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런데요. 진짜 나를 위한 소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소비예요. 지금 당장 싸다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덜컥 사지 마세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나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이 들수록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물건이 아니라 더 여유로운 노후 아닐까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끝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고, 손주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갑부터 열게 되고, 우리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이 한마디 들으면 힘들어도 기분 좋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첫 손주 태어났을 때 유모차며 기저귀 값까지 챙겼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처음엔 이것만 도와주면 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손을 벌리더라고요. 자식도 부모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번 달에는 좀 빠듯해서 엄마가 이번만 좀 쉬어가도 될까? 엄마, 그냥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만요.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힘든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사실 이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제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이 돈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자녀 지원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 때 한 번은 동네 언니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언니도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결혼할 때 큰 돈 보태주고, 애 낳을 때마다 생활비 도와주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챙겨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큰 병이 났어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자식한테 다 퍼주느라 자기 통장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자식들에게 연락했대요. 그래서 애들이 뭐래? 아휴, 너도 알잖아. 애들이 자기도 이번에 가게 오픈해서 돈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번엔 수술비를 대출받아서라도 하라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온몸이 덜컥 굳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녀를 돕는 것이 정말 자녀를 돕는 것일까? 실제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60대 부모의 7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식을 돕다가 정작 본인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대고 싶어도 자식들도 여유가 없으니 부모님께 드릴 여력이 없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한계가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더 어렵다.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의존이 되고 결국 부모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노자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없는 지원이 아니라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해 본 방법이 있어요. 노후 필수 자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 돈은 비상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에요. 정기적인 지원보다는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와주는 게 좋아요. 지속적인 지원은 자녀의 의존도를 높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세요.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한다라고요. 한 번은 어렵지만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에게 너무 큰 걸 해주지 마세요. 자식의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같은 거요. 사실 그건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순간 그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힘들어지죠. 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노후 준비해야 해. 에이, 엄마는 그래도 나보다 돈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내가 나중에 병원 가야 하면 그땐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건 그때 봐서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껴야 해. 그게 엄마를 위한 것도 되고 너한테 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식도 차츰 이해하더라고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을 돕고 싶다면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외면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안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하지만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결국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덜 도와줘도 자식은 스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에 힘들어지면 자식도 결국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경조사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 경조사비는 피할 수 없는 돈이죠. 친구 아들 결혼식, 친척 손자들의 돌잔치, 지인의 환갑잔치. 이런 자리에서 돈을 내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나도 언젠가 도움받을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지. 물론 내가 받은 경조사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해줘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아는 지인의 경조사까지 챙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고 있나요? 내가 힘들어질 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줄까요? 체면 유지 때문에 지출하는 돈 정말 필요할까? 저는 한 달 동안 쓴 경조사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 돈을 모았다면 내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경조사비 지출이 연 28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돈 정말 꼭 필요한 걸까요? 친구 순자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동네에 순자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 예전에는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모임도 꼬박꼬박 나가고 경조사비도 빠짐없이 챙겼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 나도 받을 일이 있으니까 미리 주는 거지. 그런데 몇 년 전 언니 남편이 갑자기 아프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경조사 다닐 여력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임에서도 멀어지게 됐죠. 언니, 요즘 어디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비도 빠듯해. 그럼 주변에 도움받을 데는 없어. 아이고, 내가 그동안 경조사비로 낸 돈이 얼만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까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내던 그 돈. 정작 내가 힘들 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경조사비로 내 체면을 세우는 것보다 내 노후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제 경조사비를 현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냥 마구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기로요.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듭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넣어두고 그 안에서만 씁니다. 이렇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지출할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경조사는 전화나 문자로 대신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접 못 가더라도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가까운 친구들과는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약속합니다. 우리끼리는 작은 금액만 내자. 이렇게 약속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들어요. 라로슈프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 더 많이 돈을 낭비한다. 체면 때문에 혹은 남들 다 하니까 하는 소비는 진짜 내게 필요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경조사비는 내야 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돈을 쓰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경조사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진짜 중요한 곳에 돈을 쓰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체면보다 긴 노후를 위한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출을 현명하게 조절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건강이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자꾸만 아픈 관절, 몸 여기저기서 보내는 신호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몸을 위해서 아끼면 안 되지. 이거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지겠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안 서랍마다 영양제가 가득이더라고요. 영양제, 정말 내 건강을 지키는 걸까? 한 번은 TV를 보는데 쇼핑 호스트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 제품만 먹으면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저도 혹했죠. 관절에 좋다는 거, 면역력에 좋다는 거, 눈에 좋다는 거. 결국엔 무더기로 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먹고 계신가요? 저는 그 영양제들 중 몇 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평소의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한 번은 친구 미영이네 집에 갔어요. 부엌 찬장을 열었는데 세상에 영양제만 빼곡한 거예요. 미영아, 이게 다 뭐야? 아, 이건 뼈에 좋고, 이건 혈관에 좋고, 이건 피부에 좋고. 너 이거 다 먹어? 아휴, 먹다 말다 하지 뭐. 근데 안 먹으면 왠지 불안해서. 그때 미영이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이거 다 먹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이 돈으로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이 돈이면 차라리 여행 한 번 더 갔겠다. 결국 영양제 하나 먹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삶이지. 약을 먹어야만 유지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을 건강기능식품에 지출한다고 해요.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차라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결국 건강은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지 영양제 몇 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TV 광고나 홈쇼핑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바로 좋아진다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빨리 사야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제는 병원에서 상담 후 추천받아 구입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필요한 것만 구입합니다. 약사와 상담 후 꼭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먼저 바꿉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야채 많이 먹기, 물 많이 마시기.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영양제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의 소리예요. 미영아, 요즘 뭐 하고 지내? 나 요즘 헬스 다니면서 걷기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어. 영양제는? 이제 안 먹어.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게 낫더라. 맞아. 나도 그래. 우리 이제라도 바르게 살자. 그렇게 미영이와 저는 이제는 영양제 대신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비 오는 날엔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몸도 더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래도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영양제 먹는 게 도움되지 않나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의학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미리 준비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영양제가 아닌 우리의 습관에서 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짜 건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던 내용 아닐까요? 살다 보면 그때 그 돈만 아꼈어도 하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직접 후회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충동 구매를 줄인다. 이거 하나쯤 하다가 결국 집에 쌓이기만 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을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경조사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체면 때문에 무작정 돈을 쓰는 건 결국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필요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지 않는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은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우리가 평생을 아끼고 살아도 노후가 되면 돈을 쓰는 방법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 돈을 지금 써도 괜찮을까? 이 소비가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 한정되어 있고
나이 들수록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현명한 소비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